내향적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외향인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기회는 많은데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게 휘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많이 변하잖아요. 불안해지면 외부의 것을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향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디테일하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제일 좋은 패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편한 관계 있잖아요. 우리 친구 모임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이렇게 막 정신없을 때가 있는데 관찰해 보시면 좋아요. 거기서 말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뭔가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외향적이신 분이시고요. 말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보통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임 갔을 때 내가 얼마큼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꾸 이렇게 집돌이 스타일로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모임들 막 만났어도 1차 끝나고 한 2차쯤 되면은 어떻게 하면 집에 가지? 이 생각에 자꾸 젖어 들어가 있는 경우들.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도 약속이 이렇게 취소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취소되니까. 자신만의 어떤 조용한 공간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기제는 어떻게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내향적이고 조용히 사람들의 말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좀 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속 깊은 곳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나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내면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은 밝은 태양 이면에는 그림자도 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외향성도 있고요. 또 내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MBTI라고 하는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뭐 나는 ENFP래, 뭐 ISTJ래 이렇게 가는데 나는 내향이다, 나는 외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도장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MBTI의 기반 이론인 분석 심리학은요. 반대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이면 외향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제일 수 있어요. 그게 출발이지 내향이니까 난 내향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향이면 오히려 외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외향적인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말을 엄청나게 수려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은 굉장히 수려한데요. 그런 분하고 점심 식사 2시간 정도 같이 하잖아요. 한 8명 좀 있는데 그분 혼자 이제 들어오셔서 막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7명은요, 기가 다 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혼자 막 얘기를 하면 되게 지루하고 그 말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표현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AI 연구를 하면서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화 기술 같은 걸 넣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연구를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떤 대화 기법을 넣을까를 굉장히 제가 중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노인분들께서 완전히 다른 통찰을 저한테 주셨어요. 뭐냐면 말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AI가 16시 30분에는 어디를 가시고요. 8시에는 뭐 어디 가시고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청 모델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잘 들어주는 모델. 오히려 저는 내향인들 중에서 말이 많지 않아도 상대방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야말로 사회적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기술 우리가 말을 막 유려하게 하는 것만 사회적 기술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경청이야말로 사회적 기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요. 그렇죠? 좀 더 기회가 있죠. 우리 세계가 물리적 세계라기보다는 우리는 관계장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장에 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외향인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휘발되는. 기회는 많은데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게 휘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회가 있어도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나를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잘 채워지지 않은, 내공이 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내향이 가지고 있는 깊이 사색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들. 우리가 어떤 모임 가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더 많고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잘 듣고 있는 분이요. 오히려 생각이 더 많고 생각이 더 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외향이 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휘발될 수 있고 나의 내공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지점도 될 수 있고요. 한편에서는 내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숙고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 내공이 좀 있는 그런 지혜들은 어떻게 보면 내향이 성공할 수 있는 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다만 내향이신 분들은 안에 있는 것들은 많으니까 내연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폭발할 수 있게끔 소수의 사람하고도 뭔가 대화해보고, 또 생각도 중요하지만 뭔가 해보는 거, 내가 뭔가를 해보면은 또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을 하면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실행해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작은 것부터. 내가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는 것부터, 지금 삶이 뭔가 지금 내가 크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뭔가 내 작은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뭐 찬장을 잠깐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성이 참 좋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경험 자체의 폭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던 거 좀 있었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화가가 되기엔 너무 많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고 화가를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생각이 되게 좁잖아요, 보통은. 근데 일단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 좋은 공동체들 많잖아요. 드로잉을 가서 좀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동료도 만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요. 또 드로잉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나리오에 강점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예기치 못한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A or B가 아니라 직장을 관두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협업해서 요즘엔 좋은 취미가 오히려 더 좋은 적성을 형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되는데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포인트,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능력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내가 변화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지, 예를 들어 패션이라든지 지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변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상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창의성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자체가 좀 깊어서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인 어떤 깊이 그런 거를, 그 원리 같은 거를 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방성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지점이 내가 개방성이 얼만큼 높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야, 넌 엄마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갔는데 이과대를 갔어요. 근데 이과대에서 뭔가 내가 부적응이 막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과대 거기가 이제 턱걸이어서 이제 딱 성적 맞춰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그거를 막 거의 막 너무 하기 싫대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하라는 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갔기 때문에 경험의 폭 자체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경험의 폭 자체를 넓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물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 옥수수 씨앗이 있는 어떤 토양에서는 옥수수가 발화를 해서 뭔가 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물을 주는데 어떤 데는 그냥 토양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옥수수 씨앗이 없는 겁니다. 경험은 저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씨앗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폭을 조금 확장해 보는 것, 조금 너르게 가져보는 것은 어떤 데는 물을 주는데도 그게 잘 생성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뻗어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에다가 더 경험을 강화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의 폭을 조금 넓혀주시고 더 잘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그 경험을 몰아줘 가는 어떤 패턴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적인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가게 하는데 넓은 시선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쟁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도요,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되게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한 달만 더 다니자. 그만두려고 하면 또 월급 들어와요. 요즘 막 금리 인상 시기니까 이제 나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가 나가는 변화 포인트는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도토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도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도토리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수리 나무의 모든 현실태가 도토리라고 하는 잠재태 안에 숨어 있어요. 제가 MBTI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이론이 분석심리학이라고 했는데,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꿈은 좀 더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꿈을 꾸지만은 내부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깨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여러분의 꿈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경험의 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 안 그만두면 여기 다녀야 되고, 그만둬야 여길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다니면서 하이브리드로 조금씩 가능한 포인트들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취미와 놀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 보는 것. 취미와 놀이의 특징은 돈 안 줘도 하는 게 취미 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내향적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요즘에 사회가 많이 변하잖아요. 많이 변하면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불안해지면 외부의 것을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8개를 구독해가지고 매일 그걸 체크한대요. 자기는 부동산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걸 매일 보고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거의 보시는 내용이요, 디테일한 부동산의 어떤 여러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배워야 되는. 근데 그분이 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떨어져, 올라가. 얼마나 떨어져? 20% 떨어져, 30% 떨어져, 40% 떨어져.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보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굉장히 지금 내가 부동산의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착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얕은 어떤 지식들을 그냥 불안하니까 뭐 잡고, 불안하니까 뭐 잡고, 이러는 거일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깨우는 것은 내향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숙고 능력. 외향적인 사람들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향적인 포인트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내향적인 기치, 숙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 저는 여행과 산책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떤 작은 포인트를 갖고 깊게 무엇인가를 해보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숙고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시험해 보는 것, 요거에 대한 과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조금 더 외부의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외부적인 것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시대가 다 변해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를 전부 바꾸고 있는 바로 주체죠.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뀔 때 막 일로 갔다 저일로 갔다, 지금 코딩해야 돼, 뭐 해야 돼, 인생을 갈짓자로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세계가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류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숙고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적성과 능력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마련해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